안녕하십니까, 총장님. 서울의 소리 인증 TNT 정경거 기자입니다. 도대체 기자가 이곳에 와서 왜 기자회견을 하는지. 네, 2018년에 서울지검장일 때 홍석현 회장 왜 만나셨나요? 총장님, 2018년에 홍석현 회장 왜 만나셨는지 좀 말씀 좀 묻겠습니다. 총장님, 2018년에 홍석현 회장 왜 만나셨나요? 얼마나 억울하게 이러고 있겠습니까? 마지막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혹시 줄리라는 이름 아시나요? 네, 줄리가 누구입니까? 혹시 줄리라는 이름 아시나요? 네, 줄리가 누구입니까? 억울해서 왔어요. 억울해서. 신고하세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맨날 올 거니까 구속시켜 주세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줄리는 누구인 거니? 줄리야. 여러분들 신문기사 줄리가 누구인 거니? 아크로비스타에서 공동주거 침입으로 고소당해서 이곳에 억울해서 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오메 줄리아! 오메 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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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줄리아! 줄리아! 줄리아를 모르시나? 오메 줄! 이적 또라이는 나라!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야. 줄리아! 마지막 노래 부르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1번. 네, 이 마이크를 처음 써보는 거라서 아마 잘 들리실 것 같은데, 잘 들리시면 1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렇게 둘이 보니까는 좀 뭔가 어색하죠? 왜 이렇게 어색해요? 아니, 안 그렇게 방송인 아니에요? 네네. 아, 맞습니다. 아니, 자기 방송 아니라고 되게 어색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색해 하지 마시고, 네. 편하게 방송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리는지 제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이렇게, 너무 잘 들린다. 와. 좋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그 깨어있는 대구의 시민과 함께 여기 창원에 왔습니다. 네. 여기 창원에 온 이유가 뭘까요? 아, 네. 얘기할까요? 그럼 얘기하셔야죠. 네. 이제 예전에 봉화마을에서 1월 1일 날, 네, 그때 이제 김진성이, 우연하게, 그 대구의 어떤 다른 유튜브 채널인데, 이제 딴지 대구당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다른 유튜버 분들은 이제 다 정치인들이나 같이 몰려 있었는데, 그 채널에 유독 다른 장소를 찍고 있었는데, 우연하게 이제 김진성이 누군가 만나서 한 5분 정도 대화하는 내용이 이제 영상이 잡혔던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 손으로 약간 제스처도 취하고 해서 의심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 기자님이 이제 그쪽 그 청년하고 연락이 되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셨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내가 인터뷰 하러 갈 때, 네. 우리 깨어있는 대구의 그 박대희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 뭐라고 전화했었어요, 그때? 기억나세요? 네네. 네. 저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만나기 전에. 네, 만나기 전에는 그때 그 친구랑 대화 나눴던 저희 아는 지인이 이제 대화를 다뤘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는 약간 그 친구가 좀 어리숙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해를 좀 풀자, 오히려 우리가 같이 곰곰이나 이런 걸로 또 멀게 되면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무슨 대화를 나누는가,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해서 오해도 풀고 그런 것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인터뷰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이제 제가 전화를 해서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형님한테. 그쵸. 기자님한테. 네. 그때 사실 그런 얘기를 하신 게 네. 저랑 아마 동일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 때 네. 뭔가를 의심해서 간 건 아니었잖아요. 아, 전혀 네. 아니었죠. 그리고 그런 전화를 하신 거 보면은 뭔가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분명히 뭐 그 입장에서는 그 친구가 이제 잘 몰랐거나, 어떤 인터뷰를 하려는 목적으로 잘 몰랐거나, 그건 그 당시에는 우리는 모르고, 우선은 이런 같이 목격자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겁이 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막 강압적으로 그 사람을 그 용의자로 지목하고 한 게 아니라, 네. 좀 오해를 풀고, 그 당시 그 상황이, 온라인 상황에서는 그 SNS로 이제 퍼져나가는 글이나 이런 내용에서는 상당히 의심하는 듯한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좀 잡고, 네. 다시 정정을 하고,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정 기자님이 이제 연락을 받으셔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근데 저는 좀 놀랐던 게, 네. 선뜻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연락을 취해서 만나자라고 했던 게 조금 놀랐습니다. 그게 원래는 지금 송송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네네. 그날 그 가덕도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오. 연락이 제 채팅방에서 네.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그 학생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애가 아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이 그게 아마 그날 오후에 터졌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7일날 저녁에 그게 터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네네. 깨대구가 아니죠. 딴지일보 대구당에서 네네네. 그게 그때 한창 핫했어요. 뭐 보배드림이라든지 아니면 딴지 게시판에서 그랬는데 그 당시에 송송님이 갑자기 연락이 왔죠. 네. 내 게시판에. 그래서 자기가 자신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나기로 하고, 사실 그분을 제가 저녁에 방송할 때도 많은 분들이 의심스럽다. 이 학생이 분명히 뭔가 공범이다. 뭐 신천지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사실. 그랬는데 어쨌든 송송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저는 만나기로 했죠. 근데 그분이 창원에 네네. 촛불행동에서 활동을 하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아는 또 창원에 그 구독자분, 옛날에 연락을 했던 분, 그분하고 또 연락을 해서 뭐 만나볼만 하다. 그래서 만나러 간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상 그때는 전혀 의심스럽지 않았어. 근데 이제 얘기가 반전이 있었던 거는, 우리도 그 당시에 나 눈물까지 흘렸다니까. 정말 눈물 막 흘리면서 이 사람은 아니다. 지금도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하는데 다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잠시만요. 와이파이를 좀 연결 좀 해볼게요. 네, 이제 잘 된다. 네네. 그런데 그 중요한 거는, 갑자기 그 학생이 신천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신천지다. 저도 그 얘기를 좀 네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의심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끄고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사실 인터뷰 할 때도 몰랐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라이브를 끄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신천지라는 게 나온 거죠. 근데 그때 분명히 송송님도 옆에서 들었거든요. 네. 네,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과연 우리가 숨겨야 되냐, 아니면 숨기지 말아야 되냐, 뭐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었다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신천지라는 거를 숨겨야 됩니까? 아니면 숨기지 말아야 됩니까? 아무래도 신천지가 지금 이 자체가 네. 정치적인 테러고 암살이고, 그런데 또 신천지하고도 연관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신천지 신도 일 수도 있지만, 네. 아무래도 이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알리는 게 필요하죠. 네. 그렇죠. 네. 그거를 내가 만약에 숨긴다 그러면 나중에 뒷 여판 내가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요. 이거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도 공범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라고 못할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숨겼는데 나중에 이 사람을 경찰이 조사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신천지 신도다라는 걸 경찰이 발표를 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피해를 입겠어요? 네. 그리고 네. 본인이 신천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스스로. 네. 그리고 몇 번을 물어봤어요. 이거 얘기해도 되냐?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건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서울의 소리에서도 뉴스에도 나왔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아니요? 여기 모텔을 폰이 잘 안 터지네요. 잠깐만요. 그거 잘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왜 안 터지지? 다시 잘 터지게 한번 해봤어요. 네. 여기가
안 터질 리가 없는데 왜 안 터지지? 왜 이러지? 네, 지금 이제 다시 잘 돌아갑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후가 더 의심스러운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창원에 있는 신천지 관계, 막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 뭐,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의심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또 의심이 되고 또 의심이 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박대희 기자랑 같이 네, 이런 네. 걸 좀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 창원에 뭐가 또 있는지 아니면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송송님이 신천지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자꾸 문자를 주면서 저한테 이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오늘도 뭐라고 왔냐면 이따가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창원 오는 갑네 딱 기다려. 네, 그래가지고 저번에 강연님이 그래서 자꾸 달라고 하니까 근데 내가 이걸 받고 10만 원을 주면은 그럼 깡이잖아. 그래서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왜 내가 이거 10% 할인돼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사실 얘기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줬어요. 뭔가를 줬어. 돌려달라는 경우가 딱 두 번째예요. 명지형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 인터넷 세계에서. 그분 3만 원 후원하고서 나한테 돌려달라고 슈퍼챗으로 옛날에. 그분 말고는 내가 처음이야. 근데 그분도 내가 안 돌려줬거든. 네, 송송님은 처음 돌려주려고. 네, 그렇게 합니다. 네, 렉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렉 제가 없애볼게요. 네. 이게 지금 핸드폰이 잠깐만요. 네. 이 창문이 창문 열어야 되겠구나. 열어볼게요. 왜냐면 이게 좀 약간 근데 약간 뭔가 전파가 좀 안 나오는 창문이야. 네, 유리로 된 그런 것 창문이라 같네요. 가지고.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요? 송송님이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도 조금 이상해요. 네, 송송님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준 적도 있거든요. 그 송송님을 좀 이해를 해달라. 근데 100번 이해해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저는 한 번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따가 만나면은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네. 아마 송송님이 왜 그러는지에 대한 얘기도 한번. 그 내가 오셔서 만약에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들어볼게요. 네. 나는 정중하게 한번 들을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그래서 이따가 여기서 방송을 좀 하다가 나갈 네, 거예요. 네. 나가서 우리 차로 좀 돌아다녀 볼 건데 일단은 좀 카메라를 좀 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또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할 때 카메라를 보기만 해도 경찰이 막 신고하니까 그래서 안 돼. 근데 둘이 있으면은 찾기가 쉽지. 제가 여기 창원에서 우리 그 깨어있는 대구 시민과 함께 만나기로 한 거는 둘이서 하면 더 안전하니까. 그리고 요새 가짜뉴스 좀 신천지랑 관련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 있어요? 뭐 좀 나온 것 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가능성입니다. 이거는 마음을 열어놓고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그냥 가능성을 보고 그 청년하고 그리고 네. 정 기자님이 만나셨던 그 장소나 네. 그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네. 조금 의심해 볼 만한 것은 우선은 이제 그 장소가 물론 이제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아닐 수도 있는데 우선은 카페 그 장소가 이제 그 송송님이 초대한 그 장소에 뒤에 보니까 그 해바라기가 이렇게 해바라기. 있었다는 거. 그것도 네. 조금 물론 해바라기 좋아해서 걸 수도 있죠. 네, 근데 다만 신천지 쪽에서 해바라기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네. 그런 점도 조금 의심스럽고 그리고 이 청년이 이제 신천지에 들어간 지 한 5년 정도 됐다고 제가 5년이요? 파악이 되거든요. 네. 근데 신천지 5년 정도면 이제 신입 신도가 1년 정도 교육을 받고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신천지 신도 중에서는 이제 상주하는 신도가 있고 특히 젊은 층의 신도들은 대다수가 합숙 생활을 하거든요. 그 어떤 모텔이나 아파트나 건물에서 4-5명이 합숙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 자들이 대다수 한 5년이나 6년 정도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자가 이제 팀장이 돼가지고 24시간 그 청년들을 감시하고 오늘은 뭐 했는지 보고받고 그걸 이제 텔레그램이나 그런 걸로 이제 주고받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5년이라고 하니까
약간 5년 됐다고 했는데 신입 때 행동하는 것들을 얘기했고, 그리고 보여준 메시지가 문자더라고요. 그 문자 맞죠? 텔레그램이요. 아, 텔레그램이었어요? 네, 텔레그램이에요. 아, 텔레그램이었고 그 세 명과 같이 했던 건 텔레그램이었고 네. 그 다음에 또 그 사진 아, 네. 1월 1일 그때 네. 이재명 당대표의 봉화마을에 있었던 사진 그 다음에 또 그 전날 사진 네네. 그다음에 그 훗날 사진 그거를 한번 보고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점이 수상했던가요? 그게 12월 29일 날 사진을 보니까 네. 장소가 봉화마을이더라고요. 그게 봉화마을의 노무현 대통령 생가 쪽에 있는 장소에서 그 친구가 파란색 옷을 입고 하늘색 파란색 옷에 노란색 모자를 쓰고 네. 그렇게 같이 서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보고 왜 이렇게 일찍 미리 봉화에 왔던 것일까? 네, 우선은 그렇죠. 그게 근데 옛날 사진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11월 29일 날 그 우연히 제가 찍어놓은 사진에 분명히 네. 저도 봉화마을 같더라고요. 그 지푸라기로 된 그 네, 집 네. 거기에서 사진을 찍은 거 그리고 또 뭐가 수상하셨죠? 그리고 이제 1월 4일 네, 이제 그 암살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네. 1월 4일 날 찍혀있는 호프집에 사진이 찍혀있는데 그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제보자분이 이제 알려주셨는데 그게 이제 종로 15번가라는 맥주집이더라고요. 그쵸. 네, 거기가 종로에 있는 맥주집인데 서울대 병원하고 좀 가까운 데 위치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님을 만나러 갔구나, 갔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사진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1년의 상황, 그러면 그 정 기자님이 인터뷰 하신 날이 7월 7일입니까? 그때가 1월 8일이에요. 8일 날 오전. 네. 1월 7일 날 내가 가덕도에 왔으니까 1월 8일 날 오전이 제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럼 1월 8일 날이면 시간이 꽤 걸렸잖아요. 그 사이에 분명히 지지자라든지 뭔가 분위기를 내부를 알면 네. 분명히 지금 나를 인터뷰하러 오겠거니 내가 영상에 난데 나는 그 내용을 미리 알 수도 있었을 텐데 현장에서 인터뷰했을 때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제 왔었고 그 송송님이라는 분도 얘기를 안 해줬었나 봐요. 네. 그래서 무슨 서울의 소리에서 인터뷰 무슨 좋은 일 때문에 인터뷰 하신 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그쵸.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네. 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서울대 병원이나 어디 그 근방에 갔으면 인터뷰 내용 도중에 이재명 당대표님 좀 걱정이 돼서 올라갔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법도 한데 그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도 좀 이상하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그 사진을 들어가서 보진 않았으니까 우선은 조금 가능성을 열어두고 약간 의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사실 여기는 저희가 좀 잊고 있었죠. 제가 잊고 있었고 가족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확실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 신천지 학생이 네. 아무런 인과관계가 제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인과관계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 인과관계가 없고 만약에 이 청년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게 밝혀지면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무릎 꿇고 사과할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네. 그리고 두 분 다 오시는 분 두 분 다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시잖아요. 네. 그 상황을 누구나 분노했을 것이고 만약에 진짜 지지자이시고 빨리 그 범인에 대한 배후를 빨리 잡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으시면 바로 빨리 이런 것들을 오해를 풀고 네 확실히 딱 넘어갈 건 딱 넘어가는 방향이 좋지 않나. 그쵸. 송송님이 자꾸 그렇게 하는 거는 네. 오히려 더 이 많은 구독자분들이나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굉장히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어떤 분이 또 저는 증거인멸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렇게 댓글을 남긴 사람이 있는데 증거인멸? 네. 제가 증거인멸 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저는 그게 네.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 기자님이 이렇게 현장에서 답을 찾았고 네. 그 가덕도에 택시 운전사를 직접 찾으셨고
그게 오히려 지금 경찰이 할 수 없는 역할들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찾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쵸. 뭐 어떤 분들은 제가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방송도 있더라고요. 진짜. 네, 제가 아, 좀 진짜요? 진짜로요. 제가 좀 잘 나가긴 잘 나가나 봐요. 제가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방금처럼 이렇게 증거인멸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증거인멸을 한다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그로를 만약에 끄는 방송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모든 거를 그냥 저 혼자서 독차지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정보를 남한테 주지 않아.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정보를 줘요. 깨대구님한테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우리가 언제 할 거니까 얘기도 해주고 내용도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원래 제 스타일이 그런데 뭐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내가 공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공범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증거인멸을 하고 다니는, 그럼 내가 공범이 맞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공범과 같이 있으면 여기도 공범이야. 아, 맞네. 여러분들도 큰일 났다, 이거 공범이야. 큰일 났다. 아 근데 그 네. 얘기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얘기하세요. 네. 정 기자님이 다른 뉴미디어 채널에도 제보를 많이 주셨잖아요. 네네. 얘기해도 돼요? 얘기하세요. 채널? 네. 아 실제 저기 강진구 기자님한테도 정보를 다 주셨어요. 네. 네, 다 서로 공유하고 주셨거든요. 근데 네. 이게 방송을 보니까 제가 다 보거든요. 네. 힘채널도 보고 다 보는데 약간 둘이 되게 아닌 것처럼 벽을 갈라서 구독자분들끼리 서로 싸우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거 조금 그건 아까도 네. 얘기했는데, 그건 구독자분들 중에 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분명히 그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뭐, 개국본에 뭐라고 막 그러는 분이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국본이든 뉴탐사든 어디든 이 방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뭔가를 이걸 알리기 위한 방송이라면, 저는 어디든지 제 정보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구독자분들끼리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마물어 개국본에도 나가잖아요. 그럼 개국본에서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방송에서는 적어도 그런 뭐 이런 저런 싸움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냥 뭐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신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아무튼 정 기자님이 이렇게 다양한 곳에 계속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지금 많은 채널에서 지금 이 김진성에 대한 경찰하지 않는 취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저는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이거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깨어있는 대구의 시민인 우리 박대희 기자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겠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궁금하고 뭔가 좀 찾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온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애기도 있고 지금 유튜브 수익도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분한테 돈을 준다고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서로 생각이 맞으니까 오신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 여러분들 위에 대구은행 508이라고 써져 있죠. 네, 저거는 여러분들 제 계좌가 아니고요. 우리 깨어있는 대구의 시민의 계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저한테 후원하지 마시고요. 우리 대구은행에 여러분들 후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같이 하시는 분 좀 힘 좀 여러분들이 많이 실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여러분들 깨어있는 대구의 시민 이 계좌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거는 여기까지 와주신 거 너무 고맙고요. 그 다음에 시간 내주신 거 고맙고 함께 할 거니까 오늘은 저의 보디가드 역할이자 같이 우리가 찾아보는 현장에 답이 있다 프로그램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하고 계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네, 지금 제보 전화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전 뭐 네. 네. 네네. 아무튼 네네, 맞아요. 네, 아이고 홍태현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네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지금 김진성에 하고 대한 있어요. 포렌식에서 네, 김진성에 대한 지금 제대로 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러분 뭐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 부산 경찰청이 네, 수사를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검찰에 넘어갔고 그런 과정에서도 언론에서도 지금 전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혹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데, 네, 그 김진성에 대한 김진성의 행적도 지금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잠을 잤다는 숙소도 지금 내용이 다른 숙소로 잤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그 만났다는 그 벤츠 운전자, 네, 그 사람에 대한 내용도 지금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여기 아무튼 창원에 그 예전에 신천지에 최대한 우리 정 기자님하고 오늘 현장에서 답을 좀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볼 것이고요. 우선 아까 전에 그 얘기하셨던 그 송송님이 왜 정 기자님한테 이렇게 좀 압박하듯이 연락을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소리 측에서도 이제 연락을 해서 지금 영상이 제가 알기로는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유영아 교수님의 제가 알기로 맞나요? 네,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이라는 채널입니다. 그 오전에 했던 특집 방송에 우리 그 정병훈 기자님이 유영아의 생활정치에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지금 얘기하셨던 그 신천지와의 관계성 그런 내용에 대한 내용 영상이 지금 서울의 소리에서 전체 내려갔고 제가 알기로는 그 송송님이 아마 항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연유로 그렇게 하신 건지 네, 오히려 그게 더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일이고 그리고 네 저희는 뭐 그 지금 만났던 분들의 대다수가 진술했던 내용과 지금 계속 일치하지 않고 네, 라이브를 청산 껐을 때랑 켰을 때하고의 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점들이 오히려 더 의심스럽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이님 머리숱이 많아졌네. 저는 제이가 저는 저기 정 기자님이 앞에 계시고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 지금 신천지하고의 연관성을 계속 창원에 있다가 내일 그러니까 대구의 소리는 오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구의 소리는 다른 채널이고요. 네. 그래요? 창원에 여기? 아무튼 내일 만약에 오시게 되면 전화 주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경남 창원이나 경남 쪽에 신천지가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아이고. 지금 모 방송사에 되게 유명한 방송사에서 전화가 오셨는데 네. 지금 부산에 계시대요. 아. 그래가지고 만약에 오늘 네네. 그 뭐가 된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걸 좀 도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 가족도. 나 내일 창원으로 올라오신다는데 네네. 어쨌든 네 그거는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근데 무슨 얘기가 하셨어요? 어디까지 얘기하셨어요? 경남 창원 쪽에 신천지가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예적인 얘기인데. 근데 내가 제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하는 동안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계속 창원 쪽에 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네, 그게 이게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민주당의 안에 있는 그런 뭐랄까 내부에 제가 이 신천지 학생에 대해서 제보를 했던 이유가 제보를 좀 많이 받기 위해서인데 실제로 신천지에 있었던 분들이 제보가 많이 왔거든요. 진짜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네. 우선은 그 원룸 100개 이상은 신천지가 주로 하는 포교 활동할 때 원룸에서 그걸 구해달라고 하는 거. 네네. 그 다음에 또 지금 한 3년 전? 뭐 예를 들어 5년 전, 3년 전, 5년 전부터 신천지가 대거 민주당에 들어왔대요. 민주당에 들어와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근데 그거를 그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창원에 좀 의심스럽다. 굳이 뭐 창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원 촛불행동과 송송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촛불행동의 그거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거기에 조직을 맡고 있는 분이 아니라 그냥 참가하시는 분. 네. 이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도 아셔야겠지만 내 안에 창원이든 어디든 내 지역에 누군가 신천지가 있다 라고 하면 의심스러워 해볼 만한 거지. 목소리가 잘 안 들린대요. 됐습니다. 페어링이 잘 안 됐었네요. 네. 열로 갔었나 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내 조직 안에 신천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 네. 왜냐면 모르고 있었다가 알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왜 왔을까를 생각하면서 물론 정말 신천지를 믿는데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은 저는 1%라고 생각하거든요. 99%는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잘 조사해 보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문제를 빨리 빼내야지. 아니 내 조직에 신천지가 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신천지로 보이겠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아, 그 실제 제가 제보받은 내용은 제가 이제 실제 그 겪은 내용인데, 정 기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네. 신천지,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그때 당시 대선 후보였죠. 이재명 당시 경선 후보 시절 때, 그때 누군가가 누군가가 이제 민주당 지지자다라고 와서 접근해서, 그 송가역에 붙어 있다가 네. 이재명을 지지했었다가 나중에는 문재인 대선 후보가 이제 됐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자마자 이제 문펜으로 와서 문재인 지지자라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계속 올렸던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계속 올렸다가 나중에는 이낙연 쪽으로 가가지고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 했을 때 엄청나게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욕을 하고 공격을 많이 했었대요. 네. 그러다가 이번 대선 때 갑자기 이제 정체를 드러내면서 윤석열 쪽이었던 거죠. 네,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윤석열 쪽인데 지금 윤석열 댓글 부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그 사람을 소개시켜준 분한테 수소문 해보니까 창원에서 무슨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느낌상 위장 가입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감쪽같이 다 속았던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욕하고. 그 혹시 저한테 해준 그 여자분이에요? 네. 아, 내가 그래가지고 그때 막 밤에 문자를 줬잖아요. 카톡 네. 준 거 기억나요? 네. 내가 그걸 다시 돌려봐가지고 예전에는 가덕도에 있는 그 김진성과 관계된 걸 봤는데 이제는 김진성이 공범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서 그걸 막 돌려보다가 내가 근데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게 뭐였냐면 경찰차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여성분이었는데 얼굴이 너무 비슷해. 그래서 보내줬던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기자인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어쨌든 아니라고 하니까 그만큼 네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에 대해서 특정을 지어놓고 우리가 김진성만 봤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혹시나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작업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어쨌든 그분이 나중에는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그분이 이제 같은 단톡방에 있어가지고 제가 네. 계속 좀 신경을 건드렸죠. 건드려가지고 신천지 아니냐. 네. 왜 신천지를 옹호하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천지 욕하지 말라, 뭐. 신천지 맞냐 아니냐고 막 얘기하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이만희 개새끼 이거 한번 해보라고. 인터넷 한참 유행했던 이만희 개새끼 이거 한번 해보라고. 그걸 했었어요. 그래. 근데 그래서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러니까 더 의심이 네. 되는 거죠. 네. 신천지 쪽하고 연결돼 있는 사람인가. 네. 근데 그 단톡방에 보면 실제 신천지로 의심되는 그 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본인이 신천지로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네. 이제 신천지들이 항상 하는 게 위장단체를 운영하거든요. 무슨 심리 이런 거 교육, 네. 강좌, 예. 아니면 블로그, 노인분들 이제 모셔보고 블로그 강좌 이런 거 열고 조그만 데 사무실 하나 열고 거기서 리더 하여튼 그 신천지들이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천지 것들을-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네. 그런 것들을 쓰면서 계속 홍보글을 올리는 걸 보니까 네. 이거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진성도 좀 보면 그 민주당에 위장 가입을 했고 조직적 의도적으로 그런 게 우리가 지금 이 신천지하고 완전히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미장에서 들어가서 뭘 하는 거 이게 전형적인 신천지의 방식이거든요. 그게 김진성한테도 보이고 그리고 때마침 그게 본인이 신천지라고 얘기한 청년이 나타나서 더 깜짝 놀랐죠. 근데 그렇게 그거는 약간 좀 살짝 좀 이상해요. 왜 본인이 자신이 방송을 끄자마자 내가 신천지라고 얘기를 했을까?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신천지라고 얘기하면서 정 기자님한테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신천지도 우리 쪽 사람들이 많다.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이어가더라고요. 근데 댓글 부대나 이런 데 보면 신천지 관련된 거 비판 내용 같은 거 영상이나 이런 거 올리잖아요. 댓글에 뭐가 달리냐면 저는 민주당인데 신천지예요 하면서 이렇게 글 남기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더 일부러 이러는 건가? 연막적자 쓰려고?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내가 포교당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원래 보통 신천지 신자들은 자기가 신천지라는 얘기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이상하네요. 그래서 내가 포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위를 했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내가 포교 당할 뻔한 거야. 어떻게 보면 포섭하려고. 포섭. 오. 내가 만약에 포섭되면은 신천지에서는 굉장한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네. 내가 형, 그 어이없는 일인데, 네. 모르겠어요. 와. 근데 이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학생 연락을 안 받아요. 연락을 안 받고, 아예 연락 안 돼요. 예, 연락을 안 받아요. 그래서 카톡 같은 것도 안 봅니까? 카톡은 되는데, 예전 카톡이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카톡의 프로필 사진이, 제가 그거를 캡처해놨었는데, 지금은 그 프로필 사진이 아예 없어졌어요. 글도 읽지도 않고요. 제가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분명히 뭔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제가 메시지를 못 보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카톡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기존의 카톡에 있던 그런 사진들이 싹 다 지워졌다. 근데 거기에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박수치고 막 이렇게 환호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캡처해 놨었는데 하여튼 지금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죠. 저는 사실 의심을 한다기보다 걱정이 돼요. 이 친구가 또 그 방송에 나가는 거 그거 때문에 그 주변에게 뭐 괴롭힘을 당하거나. 그렇죠. 이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게 참, 제가 이거를 괜히 취재했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 이게. 그런 마음도 좀 있으시구나. 근데 이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괜히 취재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는 안 합니다. 후회는 안 하고요. 다만 이제 걱정되고 이 학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지금 보고 있으면 끝까지 제가 책임질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거 있으면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가 그 서울의 소리 측에 초심님이 이제 그 송송님인가 그분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약속을 받아냈다고 했는데 지금 약속을 받았다고요? 무슨 약속을?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하고 네. 같이 그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서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기로 얘기를 하고 그 조건을 하고 이제 영상을 내리고 했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영상을 내린 거? 네네. 그 그래서 당분간 거기에 대해서 취재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왜 송송님하고 얘기를 하지? 왜 그러냐면 그 촛불 행동 여기 창원 촛불 행동 대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한다. 오늘 이따가 혹시 계시면 한번 만나볼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분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 우리는 이 건에 대해서 그 경찰 조사 진행받는 거나 그런 거나 우리는 관여 안 하겠다. 왜냐면은 신천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 학생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경찰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조직이 뭐 그렇게 할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학생이 그런 촛불 행동에서 뭔가를 맡고 있었냐, 그것도 아니고 자주 왔다. 최근에는 안 왔었고요. 네. 자주 왔다. 근데 그거를 왜 송송님이 근데 했어요 그러면? 이따가 어차피 올 것 같으니까 우선 그때 만나게 되면 한번 물어봅시다. 네, 그리고 송송님 우리 조금 이따 카페 갈 거거든요.
그 카페로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와서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네, 그 송수님하고 대화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얘기를 해보고 뭐 그 송수님 또 억울한 면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래, 억울한 거는 다 풀어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 친구도 좀 걱정돼요. 네, 걱정되기도 하고. 지금 뭐 어쨌든 연락이 잘 안 되니까 네. 그게 가장 문제죠. 하여튼 그런 면도 있고 또 지금 이 수사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취재 과정에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빨리 김진성의 그 배후나 이런 것들을 빨리 파헤치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걸 다 이재명 당대표를 위하는 길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지자시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호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오해가 있으면 빨리 풀고 그런 게 저는 더 바른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좀 그런 점이 그렇고 이 방에 혹시 보고 계실 수 있겠네요. 보고 있겠죠. 네. 여기 그 블랙 타이거가 송송님인가요? 약속이요? 왜요? 그건 아닌데요. 아, 오늘 만나요? 그렇게 욕도 하시고요? 아 블랙 타이거님. 오. 우리가 우선 아니, 그럼 와요. 어차피 왔으니까 보고 싶다면서요. 그러면 얘기하면 되지 뭐. 우리야 뭐 어차피 그런 거 생각 안 하니까. 내가 송송님을 욕했나? 본인이 날 욕한 거 아닌가? 네. 다시 한번 여태까지 나한테 보냈던 카톡을 한번 읽어드려요?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가 본데. 내가 먼저 송송님을 욕한 적이 없어요. 나는 송송님이 나한테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다시 얘기하잖아요. 드리겠다니까요. 자, 여기. 이거. 아니에요라고 하시네. 블랙 타이거이 아니에요? 네, 아니면 말고.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뭐. 그리고 제가 제보가 하나 네. 들어왔는데. 어디다 제보요? 이건 좀 외적인 얘기인데요. 네네. 지금 대구하고 부산의 신천지들이 막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요? 네, 그게 이거 설날 전이나 2월 달쯤에 총선 전에 얘네들이 뭔가 할 것 같다고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좀 제보를 받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보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신천지를 잘 팔려고 하지 않는다. 네, 맞아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네. 근데 모르겠어요. 뭐 종교적으로 신천지가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뭐 무조건 또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종교의 자유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 종교가 예를 들어서 정치를 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기 종교 자기가 마음껏 해요.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종교가 사유화가 되고 자신이 신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주변 사람들 피해를 준다 그러면 그건 종교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여기 안에서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나가볼까요 이제? 네. 네. 막 궁금하죠. 나가시죠. 나가시죠. 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마이크를 잠깐 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마이크 좋죠? 네, 와 이거 좋습니다. 마이크 성능 좋았어요? 네, 이제 내려갈게요. 얼마나 추운지. 추워요? 여기도 엄청 춥네요. 지금. 많이 춥죠. 사람도 추운데. 핸드폰 잘 챙기시고. 네. 상품을 가져가세요. 큰일 날 뻔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상품권. 네. 저는 차에 잠바가 있어요. 네, 차에가 잠바가 있어가지고.
저희 그 문 한 번만 열어주세요. 아, 네네. 아, 여기 있다. 버튼 여기 있다. 네. 거기 주소 한 번만 찍어주시겠어요? 아, 네네. 네. 카페 말씀이세요? 아, 거기 집. 네, 거기 근처만 가면 제가 위치 아니까. 제 내비로 찍을까요? 네, 내비로 한번 찍어주세요. 네. 잠깐만요. 가서 유턴해야 되네요. 네. 따다단. 집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집 결과는 안 나왔고요. 아,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 근데 지금 포렌식 중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잘 될 것 같아요. 뭐 근데 안 나와도 어쩔 수가 없는 게 그게 무조건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네. 계셔가지고. 아, 다행입니다. 아, 뭔가 지금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딱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러면 가장 좋죠. 네. 아 근데 날씨 진짜 춥다. 근데 여기는 그래도 따뜻해. 서울은 마이너스 8도까지 갔어요. 네. 아 근데 대구는 좀 더 따뜻해요? 대구도 추운 것 같아요. 추워요? 네, 여기가 훨씬 따뜻한 것 같은데요. 대구도 영하 8도? 대구도 영하 8도예요? 네. 서울도 영하 8도인데 우와. 근데 눈은 안 오고. 눈 안 와요? 서울에 눈 왔어요? 네? 안 왔어요. 안 왔구나. 네. 오다가 보니까 중간에 눈이 오는 데도 있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많이 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방송 내용에 그걸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이거는 좀 더 파봐야 되는데. 네. 이거를 해주시는 지금, 김진성을 신상을 파헤치고 있는 어떤 제보자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형님, 그건 아셨어요? 김진성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있었다는 거. 직원도 있었고 그 직원이 아셨구나. 부인일 수도 있어요. 부인이랑 같이 일했다라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름이 여자였었어요. 그게 보조 중개인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그 직원은 보조 중개인으로 돼 있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직원이 3명인가? 네. 로 있는 걸 같고. 네. 근데 이 김진성이 파헤치다 보니까 김진성이라는 이름이 가명일 수도 있다라는 그게 좀 나왔거든요. 네. 이제 김도형, 본명이 김도형이고 부동산업은 김진성이라는 이름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 얘기가 지금 무슨 제보자가 얘기해 주시는데, 김도형은 주식 쪽 관련된 그런 걸 했었고, 네. 김진성은 부동산 쪽 관련된 걸로 했을 때만 김진성이 뜨는데, 그게 이제 김도형이라는 이름으로 누가 이제 글을 올렸는데, 이제 본인이 김진성이라는 소개를
한거 그 한 거도 있었고. 김진성이라고? 네. 그리고 이거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네. 김도영이라는 아이디로 해서 김진성이라고 본인을 소개를 하고 거기에 거주했던 케이프타운에 거주했던 내용이 하나 나왔어요. 케이프타운에?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네. 몇 년도예요? 2009년도 2009년도에? 네. 지금 그게 조금 이상하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김진성이라는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아산에 부동산 검색을 해보니까 네. 김진성 혼자만 이름 김진성 한 사람만 나온대요. 아산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 네네. 네. 근데 실제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네. 김진성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상당히 많이 나왔대요. 근데 나왔는데 그 무슨 효자 부동산 뭐 한 4-5군데가 나왔는데 네. 근데 그 부동산을 실제 구글이나 네이버 지도로 검색을 해보니까 네. 그 건물에 그 부동산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그 건물에 네. 지금 현재 부동산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없다는데요. 예전도? 네. 아예 그냥 건물 자체가 없었답니다. 몇 군데 있는 데도 있긴 한데. 네. 건물이 없어진 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네네. 어쨌든 5개 정도의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상하네. 네, 그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김도영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도영은 그러니까 예전의 가명이 김도영일 수도 있다. 네네. 근데 그거는 확인 한번 해봐야 되는 그게 근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이름으로 뭔가를 했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연관관계가 뭐냐면 김진성의 신상이 저번에 경찰인가 무슨 보배드림에 나왔는데 네. 김진성이 주식인가 네. 뭐 도박인가 그걸 탕진해가지고 자기가 몇 년도쯤 2006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네. 아산에서 부동산을 이제 차렸다. 네, 그 내용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주식이나 이런 도박 관련된 그런 걸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김도영하고 김진성이 나온 거죠. 같이 나온 거죠. 김도영, 김진성. 네, 김도영의 이름을 아이디로 쓰면서 네. 본인이 김진성, 김도영 이름을 2개를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온라인에서 글을 발견했는데 그게 본인이 맞는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이 파헤쳐야 되지만 우선은 그런 글이 여러 개가 지고 예전에 우리 깨대구가 찾아내신 네네. 김진성의 글을 그때 있었잖아요. 네네네. 김진성이 어디죠? 무슨 매일경제예요? 네네네. 그거 경찰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너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김진성이 병명문이나 네. 말했던 언론을 통해서 이제 흘러나왔던 네. 글들 있잖아요. 네. 글이나 말이 너무 내용이 똑같아요. 그쵸? 네. 근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총선에 다수석을 확보하면 안 된다. 그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경찰은 왜 그걸 아니라고 그러지? 그러니까요. 경찰이 그걸 아니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라고 한 사유가 네. 우선 본인이 아니라고 했고 네. 그 다음에 로고에 기록이 아니었대요. 없었대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근데 그거는 정말 다른- 웃기다. 이름이 김진성이랑 이름이 똑같고 네. 테러를 했던 건 김진성이 테러를 했는데 네. 글귀가 김진성의 그런 반성문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면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경찰은 또 아니다. 경찰은 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아니, 단순히 로고 기록만 네.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그냥 쉽게 그냥 아니 김진성의 1등 부동산을 압수수색할 때도 네네 컴퓨터가 3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대만 가져갔어요. 한 대만 가져왔어요. 와. 네. 그 2대의 포렌식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야. 한 대만 해봤다는 것도 정말 웃긴 거죠. 너무 웃긴 거예요. 이상하네요. 이게 뭔가 수상해. 아니 수상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까지 네. 새 글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새 글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네, 1월 1일 언제- 마을에 언제까지 글 썼어요? 마지막 글이? 1월 1일 날 새벽 3시에 1월 1일 날 새벽 3시요? 네, 그게 최신 글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때 거의 변명문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네. 그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고, 네. 네, 다수석 확보해서는 민주당이 다수석을 확보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을 뭐 감옥에 보내야 돼, 구속시켜야 되고, 뭐 네.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참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김진성 어떤 분이 또 문자 주셨는데 그 김진성의 본명이 맞다. 그러니까 본명 맞는 거 저도 알아요. 그 본명이 우리가 틀리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어쨌든 인물이 다른 거를 가명을 썼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인터넷 로그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지. 김진성이 뭐 그 원래 김진성이 아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알아보자고 얘기를 한 거지. 네. 지금 제보가 왔다 그래서 무조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주세요. 희망님 닉네임 제가 차단을 꼭 해드릴게요. 이게 왜 차단되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이렇게 누르다 보면 차단이 되는데 어쨌든 제보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계속 시민분들이 네. 파헤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마 아실 분 아시겠지만 부산의 전세 사기 특별 그 간담회 때 있잖아요. 영상 있잖아요. 네네 그때 있었죠. 와 그때도 그 김진성이 아예 그 칼을 네. 사인 종이에 쥐고 한쪽에 쥐고 있는 것까지 영상이 찍혔대요. 네. 와 그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면 그때 쥐고 있었을 때 영상에서 그 부딪혔던 사람들 네. 그 사람들 다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해야죠. 와, 수사해야지. 수사 안 하면 안 되지. 네. 근데 그런 걸 수사를 했을까? 안 안 했을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문제지. 수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 나왔네요. 커피 한잔 하시려고요? 커피 한 잔 먹어야죠. 네. 근데 여기 사장님이 아는 눈치였었어요. 아 그건 뭐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시는 전혀 몰라요. 네, 전혀 모르고 아는 척 막 단골 손님 같이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런 느낌은 전혀 모르. 아예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와도 들어와도. 네, 천천히. 내가 그 삼각대로 떨었지? 놔두고 왔나? 아 여기 있다. 네, 여기 있네. 충전을 해놓고 왔었어요. 그렇지. 안 할 수가 없지. 가방은 놔두고. 제가 쓸게요. 형님을 비출게요.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잠깐만요. 왜? 우리는 유튜버니까. 자. 지갑은 내가 챙겼고, 오케이.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만 해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한번 방송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방송에 네. 여기서 한번 그때 전 없었습니다. 전 1월 없었고. 어떤 여자분하고 한번 학생하고 여기서 방송을 했었던 건데 제 없을 때 했는 것 같다. 두 개 주세요. 여기서 좀 방송 좀 하다 갈게요. 뭐그 유튜브에 유튜브요, 네. 무슨 유튜브인데? 그 제이 컴퍼니 정치 시사라고. 네. 조금 이따 할게. 따뜻한 거 드릴까요? 뭐 먹을래요? 아이스로. 아이스랑 카라멜 마키아토 따뜻한 거 하나 주세요. 네. 그렇게 먹을게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 카라멜 마키아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카라멜 마키아토 따뜻한 거 주시죠, 따뜻한 거. 따뜻한 거 먹을까요? 네, 치워갖고. 하나 카라멜 마키아토 하나.
뭐 어느 쪽에서 지금 하십니까? 국힘입니까? 그러면 더불어입니까? 전 더불어입니다. 좀 맞네요. 아, 사장님 맞아요? 정치 성향이 좀. 아, 그래요? 예. 사장님도, 아니, 그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 암살 피습 있잖아요. 예. 그때 여기 같이 왔던 학생이 못 끊는 행위 했던 거 보셨어요? 어떤 그 김진성하고 공항마을에서? 그때 그거 보시면 아니 그 학생이한테 여기서 인터뷰를 했었던 거예요. 좀 안 들어가요. 네. 아, 여기구나. 여기 여기 앉으세요. 안쪽에. 아하. 여기 앉으세요. 네, 근데 이게 참 그게 많아요. 의외로 험지에서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아까 여기 분도 그 민주당을 지지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그 카페에 왔는데 아, 근데 진짜 컴퓨터 세대 중 한 대만 가져갔다는 거 충격이네요. 그래요. 네. 네. 와, 제가 봤을 때는 컴퓨터로 글을 남겼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 게시판에 글을 남겼다면. 그 긴 글을 폰으로 쓰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변명문도 여덟 쪽이나 미리 준비해 놓고, 그리고 구치소에 있는 과정에서도 구치소 그 안에서 네. 매일마다 그 변명문을 썼대요, 본인이. 5쪽인가 6쪽을 썼. 구치소에서 변명문. 네네. 자기가 변명문을 왜 쓰지? 그러니까요, 참. 누구한테 주려고 그러는지 한테 그걸 썼다는데 그거 하나도 공개 안 썼습니다. 이거 글을 쓰는 역할을 뭔가 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 있죠.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 글에, 그 남긴 글이 만약에 맞다고 하면요. 그 글에 신기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가요? 소리 나도 돼요. 아, 네네네.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네. 제가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 네. 세변. 그리고 맥지라다. 맵지라다? 맥지, 봄맥지. 그냥 이재명 대표가 봄맥지란다고 쓰는 거예요. 돈맥질이 뭐야? 그러니까 맥질이라는 게 평탄화, 건축의 평탄화 작업 같은 거. 이제 그 미장을 하면 이제 그 시멘트 같은 거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쫙쫙 바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평하게 네네네. 빨라가 벽돌 올려놓고. 네. 그걸 이제 그 맥질이라고 하는데. 아, 그러니까 그걸 거기다 돈을 붙인 거죠. 돈 맥질을 했다. 네. 라는 단어를 붙였고. 그리고 네. 세변술은 뭐냐면 말은 되게 그럴싸하게 하는데 남을 속이는. 그러니까 그걸 세변술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당대표를 세변쟁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보통 사람 잘 안 쓰잖아요. 그것도 무슨 사투리도 아니고. 그럼 그런 게 어떤 특정 종교에서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종교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거나 저기 저 이북에서 왔거나 북한 사람이거나. 야, 김진성이 이북? 네, 그런 가능성도 봐야 되지 않나 지금. 왜냐면 제가 일부 제보자분이 연락 왔는데 북한 사람들이 중자를 쓴대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지금. 그럴 수 있죠. 아니 근데 그 어차피 그 공무원이라는 건 밝혀졌잖아요. 네네, 공무원. 근데 뭐 공무원이 북에서 오신 분이 공무원일 수도 있고 어차피 그건 좀 너무 나간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왜냐면은 단어 이상한 단어를 쓰는데 아무튼 퍼붓다라는 뜻은 전라도 말이래요. 전라도 말. 네. 그리고 잼질이라고 있습니다. 잼질. 잼질?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네. 잼으로 해가지고 잼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네. 그 글의 뉘앙스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네. 잼질이라는 그 단어가 따로 있더라고요. 사전적 의미가. 네.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라는 우리가 생소한 단어들을 자주 쓰는 사람이다. 네. 그게 조금 놀랬고 실제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가? 그 이 김진성이 실제 대화했던 영상들을 다 봤거든요. 그 평산 마을에 태워주셨던 분 블랙박스의 말투 목소리 약간 북한 말투 같아요. 나중에 한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살짝? 아니 고향이 그럴 수도 있죠. 뭐 북에서 내려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고향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김진성의 아버지가 북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네, 어쨌든 약간 북한 말투가 아니면 강원도 쪽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강원도 있는데 쪽일 수도 있구나. 하여튼 신기하긴 해요. 네, 아무튼 여러분 한번 제가 얘기하신 대로 한번 귀 기울여가지고 김진성이 그동안 그 목소리, 말투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진짜 그 억양이 이 충청도 억양은 아니래요. 억양은 아닙니다. 충청도 억양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라는 거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충청도에서 그 부동산을 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충청도에 태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고 어쨌든 지역이 어딘가라는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지만 북한 쪽이라면 좀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근데 이제 우선 중요한 거는 그 뭐랄까 만약 그 사람이 북한 탈북자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얘기가 좀 다르게 얘기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찰들이 이런 걸 밝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경찰들이 이런 것만 밝힌다고 하면 전혀 우리가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런 정보를 받아서 그건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애초부터 계속 뭔가 어긋난 걸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갔죠. 너무 갔는데. 너무 갔죠. 네. 그런 것도 아직 가능성을 다 열어보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게 엄청나게 많이 파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는 네. 김신성이 꼭 북에서 탈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 그랬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밝혀진 게 하나 있는데 뭐요? 그 김진성이 1등 부동산에 그 올린 블로그가 있거든요. 네. 블로그에 자신이 폰으로 찍은 듯한 해외에서 찍은 사진이 3판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김진성이 블로그에? 네. 근데 그 사진을 검색을 해보니까 일본의 그 도톤보리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그 하우스 템보스인가? 그 유럽처럼 꾸며놓은 그거 어딥니까 여기? 뭐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 일본에 어쨌든 유럽처럼 네. 꾸며놓은 마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거기 오사카에 있나요? 어디 있나요?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어요. 네. 거기를 찍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아니 뭐 여행을 갔겠구나. 그냥 일본 여행을 갔겠구나. 그건 너무 간 거야. 네. 일본을 갈 수도 있죠. 네, 여행 갔을 일본에 수도 뭐 있죠. 여행 갔을 수도 있고 뭐 갈 수 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일본에 있었던 사진을 찍었다. 네. 나가사키 있대요. 나가사키. 어. 네. 역시 대단해. 아무튼 저희가 지금 살펴본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냥 어쨌든 그렇게 인터넷으로 계속 알아보니까 뭐가 이렇게 또 겹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빨리 이게 정치권에서 그 특검을 하든지 뭘 해야 돼요. 네, 이게 지금 이대로 묻히면 안 돼요. 근데 그건 있어요. 심각한 내용이에요. 아까도 그렇지만 네네. 민주당 TF팀에서 네네. 그 뭐야 그거 며칠 전에 그거 했잖아요. 그 결과 무슨 뭐 했었죠. 네. 그 기자회견하고 그 다음에 결의대 그거 그 소방일보 아, 내자랑 또 한번 해야지. 그거 정기장이 아니었으면. 그죠? 그 소방일보를 진짜 제가 오늘도 연락 오시는 우리 구독자분이 있어요. 네, 이분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아. 그날 소방일보를 받았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상처가 나셨는지 그런 거. 근데 정말 목에 1.5cm는 우리가 뭐 겨우 1.5cm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1.5cm는 굉장히 큰일 날 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축소 발표한 게 이번에 걸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별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제보를 받다 보면 의심스러운 제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파봐야 되는 제보도 있고 정말 중요한 제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알리면
어떻게든지 효과가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데이 씨가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도 뭔가 나중에 뭐 겹치는 거나 찾아보는 게 있으면 그게 특종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계속 찾아보는 거니까. 이것도 있대요. 뭐야? 암살자가 대동단결 써놨던 문건이 연관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대동단결이라고 써져 있던 거 있었어요? 아, 실제 네. 그 사인 종이에 네. 원래 우리는 대동세상이잖아요. 네네. 근데 대동단결이라 써 있었어요. 그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대동단결? 네. 따라하긴 따라했는데 어디서 비슷하게 보이려고 지시사진을 보이려고 했는데 대동단결을 써놨더라고요. 대동단결? 우리 희망님께서 지금 답답하셔가지고, 희망님 제가 지금 풀어드리고 싶은데 방송이 끝나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 희망님은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암살자가 대동단결 써놨던 문건이 연관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님 대동세상과 틀리죠. 아주 답답하시대요. 댓글 못 쓰시니까. 근데 이렇게 읽어드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지금 하는 얘기들은 우리가 카더라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고, 사실 그 정확한 정보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대동단결이라는 말은 그 매일경제에 올린 글에도 대동단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갑자기 제가 익숙한 생각이 드네요. 윤지현님께서 김진성의 자녀 이름이 김도영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도 좀 김도형입니다. 네. 김도형. 자녀 이름이. 아, 그럴 자녀 수도 있지 않을까.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따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제보자가 그 따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셨는데, 아들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 희망님이 경찰 검찰 움직이질 않으니 다들 고생이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제가 형님 보여드릴게요. 네. 중개보조는 누군지. 지금 이게 내가 이거 김진욱인가 따집니다. 김네. 천안인데. 잠시만요. 그거 제가 네, 한번 찾아서 얘기했어요. 네. 대동단결은 일본 국어의 약국에서 배우시는데요. 근데 만약에 그 매일 경제 그걸 글을 썼던 사람이 김진성이 맞다 라고 하면 뭔가 좀 있어요. 지금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김진성이 본인이 운영하는 잠깐만 얘기하고 계세요? 네네네. 지금 우선은 부동산 관련해서도 지금 상당히 의심스러운 내용이 많은데, 우선은 김진성이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거기 지금 그 부동산 검색으로 뜨면 한 군데가 뜹니다. 그게 1등 부동산 김진성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뜨는데, 우선은 동명이인인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우선은 지금 천안에 김진성이 아니라 김진옥으로 되어 있는 부영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등록일자가 지금 2012년 11월 20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중개보조원으로 김진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김진성이 맞는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중개보조원으로 또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주 2길에 유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김은혜 대표자로 되어 있는 곳에도 중개보조원에 김진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가능성, 연결성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런 점들이 있고, 아무튼 지금 이 김진성의 과거 신상들을 지금 파악할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해야 되냐면, 뭐 지금 김진성의 행적도 지금 상당히 의심스러운 일들도 있고,
김진성의 행적도 지금 의심스러운 사안들이 좀 있고 그 과정에서도 지금 경찰 수사 결과 내용이 배우나 공범으로 공범에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금 묵인하고 있고 수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히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경찰이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 김진성이 자신이 천안 아산역에서 부산역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평소에 쓰는 푸가 지갑 및 신용카드를 차에다 두고 내리고 유심칩을 제거한 다음에 나머지 사업용 폰, 사업용 폰인가 업무용 폰을 따로 준비해서 그걸 들고 현금만 챙겨서 내려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자는 자신이 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경찰에 의해서 잡힐 걸 알고 예상하고 지금 이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질렀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을 갔다, 몰래 저지르고 도망을 갔거나 멀리서 몰래 이렇게 뭐 저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을 가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신용카드나 휴대폰을 따로 두고 유심칩을 제거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김진성의 행적을 잘 보면 김진성은 현금만 들고 다니고 지갑을 두고 내리고 휴대폰을 따로 썼다, 다른 휴대폰을 썼다라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자신이 접촉했던 사람들이나, 그리고 공범이라든지 배우를 철저하게 숨기고자 했던 그 증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홍투현님, 그게 증거입니다. 그게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그 접촉했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증거가 뭐냐, 현금을 썼다는 게 뭐냐면, 현금을 썼고 다른 휴대폰을 썼다는 것은 접촉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지금 김진성하고 누군가 분명히 배우라든지 공범하고 분명히 누군가를 만났다, 그거를 오히려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근데 경찰은 오히려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경찰은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데 수사를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거고. 아무튼 지금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 현장에 온 청년이 왔던 그 장소입니다. 혹시나 지금 송성님이 보고 계시다면 오셔가지고 같이 좀 얘기를 좀 하시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그 정 기자님한테 그 문자 보낸 내용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시고, 우리도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배후나 공범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취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밖에 진짜 춥네요. 바람 부니까. 아우. 제 채널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죠? 대구 사셔도. 아니 저번에 그때 가덕도에서 제가 밥 먹었던 데 이름이 어디죠? 거기가 육골입니까? 아니 밥 먹었던 데가 무슨 국밥집. 보리밥집이었는데 아. 그거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가시려고요? 아니요. 그것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제가 파헤치다 보니까 분명히 저기 평산마을에까지, 동아에서 평산마을까지 태워주셨고, 김희성을 태워서 이제 갔는데, 김희성이 평산마을 도착하자마자 이재명 당대표 안 오는 줄 알고 내리고 바로 사라졌대요. 바로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바로 내려갔는데, 그럼 이제 울산역을 통해서 왔다고 하잖아요. 가덕도를 갔다고 하는데, 울산역이 엄청 가까워가지고 평산마을이랑 2시간 정도를 소요할 필요가 없는데 2시간 동안 뭐 했는지, 그게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거 비어 있고, 혹시나 지금 그 중간중간에 택시를 탔거든요.
지금 그 김진성이 가덕도 행정복지센터까지 왔을 때 그 택시 운전사분 혹시 택시를 태워주셨거나 하신 분 계시면 그분하고도 내일 찾아보려고요. 그래서 내일 제가 거길 내려갈 거예요. 네. 그럼 오늘 하단역. 지나가야 되잖아요. 네, 네, 내일 네. 하단역에 가가지고 아. 하단역에서 좀 찾아보려고요. 네네. 네. 남도보리와 지금 찾았습니다. 네. 아니 지금 그 뉴스 공장에서도 취재하고 있어가지고 밑에 아, 진짜요? 지방에 내려가 계세요. 그래가지고 아. 제가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그럼 한번 가보라고. 네. 거기 가면은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연락드린 거였어요. 음. 별건 아니고. 네. 하여튼 그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계속 찾아야 되는데 또 제보가 또 오고 있어요. 제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 현장 방송이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실시간 관련 없는 거. 죄송하죠. 관련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하시다 보면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제가 오늘 사실 네.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네.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잘 혈변을 보신다면서요? 네. 저 깜짝 놀랐을 때 그 얘기 듣고. 아니 근데 그 어쨌든 읽어보질 않았는데 어쨌든 건강검진 결과가 올라왔는데 그걸 한번 이따가 보고 어쨌든 병원에서 한번 재검을 한번 받아보라고. 네? 네. 왜냐면 용종 제거를 했는데 그 용종이 그 대장암에 관련되는 용종일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그 재검을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암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생각보다 내가 건강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고지혈증에 막 지방간도 있고 아니 내가 지방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새도 계속 꿈에서 계속 안 좋은 꿈을 꾸는데 이 뭔가 그 찾고 싶은데 못 찾으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취재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 것들 그 김진성 씨 부인 인터뷰 한번 해보면 가장 좋은데 어떡해. 네. 형님 건강이 우선입니다 진짜. 네, 2월 2일날 재검 받으라고 전날 금식령 아니 우리 매니저님이 더 잘 알고 있어.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재검 받아보면 되겠죠. 항상 건강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요새 건강검진 받고서 혈변을 안 보고 있어요. 그 용종을 제거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네. 뭘 많이 드시? 형님 토마토 이런 거 좋아하세요? 토마토요? 토마토 좋아하죠. 토마토 농장 하세요? 아니 대장에 토마토가 좋거든요. 좋다고 얘기해가지고. 토마토 자주 드시잖아요. 일단 스파게티나 이런 거 약간 좀. 스파게티요? 저희 어머니도 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러시군요. 토마토를 항상 올리브유에 해가지고 이제 항상 구워서 드셨어요. 잠깐만 잠깐 전화 내가 한 통만 더 볼게요. 아무튼 우리 정 기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안 그래도 정 기자님 참 집도 사회도 보시고 참 여러 걸로 참. 아니 내가 그 청년하고 지금 전화 통화를 하려고 좀 해봤는데 전화를 계속 넘기고 전화 안 받는데 어쨌든 뭐 송송님하고는 통화가 된다 그러니까 송송님 여기 오시면은 내가 물어봐야겠다. 오실 건지 안 오시면 딴 데로 이동하고. 아무튼 걱정됩니다. 참. 네, 아침마다 토마토 한 컵씩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깨대구님의 사모님이 이쁘고 합니다. 홍태원님도 얼마나 좀 지우신데. 제 와이프 뭐 그냥 잘 있습니다. 지금 먹고 사느라 바빠갖고. 송송님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아는 분 아닌가. 좀 오셔가지고 같이 여보세요? 좀 나누시고. 네 여기 왔으니까 오셔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 많이 안 오실 거면 여기 맡겨놓고 갈게요. 없어요? 아니 뭐 할 얘기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아예 그러면은 좋게 얘기를 하셔야죠.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아니 그런 걸로 화를 아니 그러면은 저희가 언제 봤다고. 얘기한 거 다 지켰잖아요. 아니 제가 언제 공범으로 몰았어요? 공범으로 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그러길래 그런 행동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뭘 촬영을 해요? 내가 뭐 차를 일부러 촬영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라이브인데 어떻게 편집을 해요? 그 라이브인 거 알고 가셨는데. 아니 내가 일부러 송송님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송송님이 저를 괴롭힐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송송님을 괴롭힐 이유가 없다니까요. 뭐요? 어떤 거요? 뭐라고요? 아니 그럼 제가 신천지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당연히 괴롭히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저한테 문자 보내신 거 보시면 모르겠어요? 그거 다시 읽어드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얘기 안 하기로 한 적은 없어요. 성소님 내가 언제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성소님이 얘기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지. 그걸 어떻게 얘기 안 합니까? 성소님 얘기한 적이 없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걔가 신천지라 성소님이 댓글에다가 막 뭐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잘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오해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해가 좀 잘 풀리셨고, 이제 본인 또 그 억울한 면도 있으시고 하니까 잘 푸셔가지고 어차피 우리 좀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같이 그 청년을 알게 됐고 이렇게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전화 통화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고 지금 뭐 아까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지금 그 정 기자님 말고도 지금 그 경솔인들 다 팀에서 이 가덕도 하고 이제 추가적인 취재를 위해서 부산에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전에 밝혀지지 않은 게 하나가 있는 것이죠. 부산에서 하단역까지 가서 하단역에서 가덕도까지 가는 택시 운전사가 지금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하단역에서 굳이 왜 가덕도 동사무소로 갔냐는 거죠. 가덕도 주변에 그 다음날 행사장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는 모텔도 많지도 않고요. 왜 그곳으로 갔냐, 그것이 약간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택시 운전사를 통해서 바로 주변의 숙소로 가면 되는데 왜 굳이 호텔과 모텔이 없는 멀리 떨어진 가덕도 행정복지센터로 갔고 거기서 내려서 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차를 타고 갔는가, 그게 상당히 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 가덕도 주변을 파악하러 간 거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가덕도 주변하고는 거기 그 행사장하고는 꽤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김지성이 본인의 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리고 또
그 이자가 이제 그 행사장하고 또 떨어져 있는 모텔촌 내에서 잠을 잤고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내피셜을 돌리는 거죠. 택시 운전사가, 가덕도를 태워주는 택시 운전사가 문자를 받았다. 누군가에 의해서 문자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주소를 알려줬다. 그러면 문자를 받기 전에는 김진성은, 이재명 당대표가 가덕도 전망대에 올 거라는 그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면 우선은 가덕도 인근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아는 지인에게 소개를 받아서 그쪽으로 갔고, 예. 그리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대충 근처에 숙소를 자다가 그 전에 문자를 받고 현장을 갔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그 부산 하란역에서 부산 가덕도까지 가는 과정에 택시 기사에게 그 행적지, 즉 가덕도의 동사무소로 이제 가자고 했던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뭔가 또 하나의 증거가 또 나오지 않은가 라는 가능성을 열고 지금 취재를 하러 온 겁니다. 우리 정 기자님도 그렇고요. 정 기자님도 지금 그걸 취재하시기 위해서 이제 내려왔고요. 내려온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신세계 세계로 교회에 대한 그 연관성도 조금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로 교회가 김건희의 고모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세계로 교회는 대선 정강훈 교회와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두 군데가 있었는데, 코로나 방역 때 대면 예배를 못하게 했을 때 유일하게 이제 대면 예배를 강행했던 곳이 바로 정강훈의 사랑제일교회와 부산의 세계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걸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나서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상당히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그때 만들어진 단체에 유라이트 김진홍 목사가 그 장이고요. 김진홍 목사가 연관되어 있고, 김진홍 목사하고 김진홍 목사하고 이 김혜섭 그 세계로 교회의 목사, 그리고 이제 김혜섭은 당시 그 대선 기점 때 부산 해운대 호텔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부산 경남에 있는 그 뉴라이트 목사들과 같이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했었고, 거기에 김혜섭 목사가 나타나서 그 얘기를 했죠. 김건희는 무속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그 얘기를 그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너서 보면 이 세계로 교회가 지금 뉴라이트 쪽 관련되어 있고 상당히 극우 교회다. 제가 나가볼까요? 지금 약간 선생님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약간 언성을 지금 잘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그 형님 좀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기자 역할을 이 취재를 하다 보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시점에 많은 제보들이 쏟아지고, 그런 많은 제보들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기자님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본인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 정 기자님에 대해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여자 목소리는 라디오 소리입니다. 라디오 소리고, 정 기자님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지금 정 기자님이 제 계좌번호를 이제 올려놓은 이유가, 제가 이제 힘들게 이제 대구에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아무튼 지금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손님은 저기 밖에 없어요. 단지밖에 없긴 한데 조금 저는 형님이 괜히 또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그게 걱정돼요. 아무튼 아이고
저는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네. 홍성님하고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화내지 마시고 이런 일로 우리끼리 왜 감정을 이렇게 내세웁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감정을 내세우는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또 이상한 거예요, 자꾸. 아무튼 뭐 지금 저는 지금 마무리 거의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저도 지금 계속 제보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잘 지내세요? 괜찮아. 화장실 좀 가요. 네. 죄송해요. 네. 괜찮아요. 네. 하여튼 뭐 지금 송송님하고 통화했는데 여기 오시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네. 더 이상 송송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밖에 엄청 춥네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송송님이 신천지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의심스럽게 자꾸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송송님이 자꾸 협박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지 송송님이 뭐 신천지다 뭐 이런 거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그 송송님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시잖아요. 송송님 이제 그만하라고. 그만. 적당히 하면 되는데 이 적당히를 넘어가면은 그럼 저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저는 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 신천지가 있다. 뭐 신천지가 모든 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그 청년이 신천지였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변함이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뭐 송송님은 그거를 숨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숨겨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지금도 송송님이 신천지랑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걸로 이제 송송님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그만하시고요. 어쨌든 방금 얘기한 대로 송송님과 전화 통화를 했고 네, 저한테 마지막에 사과를 했어요. 네, 그걸로 이제 끝났습니다. 네, 그걸로 끝났고요. 송송님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없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는 그 나가서 한번 여러 가지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대박이 걸려야지. 우리 알았어요. 1,000만 원 드릴게요. 1등 나있어. 저도 성격이 좀 못나가지고 우리 이제 딴 데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방송 좀 끝내고 우리 다른 걸로 방송 끄고 한번 찾아봅시다. 네네네. 그래서 라이브로 저희가 방송을 여러 가지를 다 못하니까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얘기할 거 있으면 그때 라이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지금 오늘은 우리 그 깨대구님이 이렇게 함께 와주셨는데 지금 후원 계좌가 우리 깨대구님 후원 계좌예요. 그래서 제 계좌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늘 좀 많이 후원해 주시면 우리 깨대구님도 힘이 나시고 왜냐면은 수익 정지 채널이에요. 아, 네. 나랑 같은 수익 정지 채널이기 때문에 수익 정지 채널 어때요? 거의 신경 안 쓰고 저거 좀. 아니 뭐 신경을 안 쓰지 몇 개월째요 수익 채널인지 정지된지? 한 1년 된 것 같아요. 1년이요? 그 윤석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혜욱 회장님하고 방송하고 시작하면서 끊었어요. 근데 사실 뭐 안혜욱 선생님이나 네. 이런 윤석열을 비난하거나 이러면은 수익 정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방법이 있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모든 영상을 다 지우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지우라 하더라고요. 다 지운 다음에요. 그 다음에 윤석열 까는 방송을 안 하면 돼요. 네. 안 하면 수익 창출이 돼요. 너무나 간단하죠. 근데 이게 왜 수익 창출이 금지가 되냐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나 더 이상 까지 마. 아,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사람들도 아니지.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거 계속 할 거예요. 그죠? 네, 해야죠. 계속 할 거죠. 네, 네. 왜냐면 수익 창출 좀 정지되면 어때요? 그 다음에 다른 걸로 하면 되지.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이따가 또 방송을 킬 건데 우선 우리가 다른 걸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쨌든 여기 카페에 와가지고 다른 것도 좀 물어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는 이따 다른 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왔더니 또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 깨어있는 대구의 시민. 근데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웃긴 게 저보다 지금 몇만 명이죠? 지금 20만 명 되지 않아요? 19만 명 정도. 19만 명이요? 저는 이제 10만 명 된 사람인데. 어쨌든 저도 지금 방송 켰었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많이 보지는 않으세요. 아니 이따가 라이브는 우리 깨대구님 방송으로 라이브 하면 되죠. 아닙니다. 그러면 돼요. 네. 우리 정 기자님 방송으로. 아니 켰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저는 우리 깨어있는 대구의 시민분들이랑 함께 하니까 이렇게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어쨌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이따가 깨대구에서 방송하게 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찾아보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